네, 안녕하세요. 모터래프 신승영입니다. 세 남자의 수다로 시작해서 어느새 사무실 책상에서 홀로 하는 방송 카더라입니다. 거친 수염만큼이나 까칠한 시선으로 소식을 전해달라는 독자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 평소 정제된 기사와 달리 그 마음속에서 잠재된 그 무언가를 꺼내서 보는 살짝 삐딱한 방송이에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김미상님, 도리제님, 쿵킹콩콩콩님, 김기용님, 배준영님, 이한주님, 김건프님, 메가치킨님, 성일은님, 김도일님, 배오생님, 잘주님, 정도윤님, 백지우님 다들 반갑습니다. 박준희님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현대차 신형 투싼 이야기예요. 오늘 9시 40분에 있었던 그 현대차 신형 투싼 글로벌 론칭 라이브는 다들 보셨나요? 어떠셨어요? 3명이서 싸운 건 아닙니다. 저는 일단 그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제가 몇 차례 앞서 말했었지만 이 디자인은 그랜저 때 사실 나오길 바랬고, 만약에 그랜저에 이 디자인이 적용됐었다, 그랜저에 이 디자인이 적용됐다고 하면 저는 말립을 팔고 샀을 거예요, 그랜저로. 뭐 안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고 좀 아쉬워서 그래요. 일단 디자인부터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 파라메트릭 그릴하고 히든 램프가 적용된 전면부도 좋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측면이랑 후면부가 더 마음에 들어요. 이 측면부와 후면부가 더 마음에 들고, 이 휀더 부분도 그렇고 요 라인, 후드에서 이어지는 요 라인과 그 다음 캐릭터 라인, 이 라인들이 이제 굉장히 좀 감각적인 느낌이 있고, 이 후면부에 있는 길게 가로로 있는, 그리고 세로로 있는 리어 라이트, 그 세부적으로 그 상세하게 그 상어 비늘처럼 있는 디테일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뭐 개개인적으로 느끼시겠지만 외관에서는 전 딱히 비판하거나 깔 건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저희 그 아반떼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반떼 역시 측면에 굉장히 날카롭게 그 엣지 있는 라인들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멋있는데 라인이 조금만 틀어져도 눈에 정말 거슬리거든요. 특히나 이거 한번 눈에 띄면 계속 진짜 그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단차에 민감하신 분들은 신경이 계속 쓰일 수 있습니다. 이거 테슬라 타시는 분들은 이게 뭐 무슨 품질 불량이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뭐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뭐 생산 제조 품질 역량이 디자인 역량을 따라가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디자인을 할 때는 그 생산 제조의 품질 역량까지도 고려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쨌든 초기에 단차 관련된 이슈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개인의 의견이고, 현대차에서 뭐 단차 초기 품질을 잘 잡으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요 라인, 판이죠. 휀더, 도어, 그 다음에 뒤쪽 휀더 이쪽 라인들의 이 라인을 얼만큼 잘 맞추느냐가 고민일 것 같고, 만약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차를 사야 되는데 투싼이 마음에 든다는 분들은 살짝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출시 안 된 차량을 가지고 미리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제 작은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어서 실내로 넘어가면, 콘셉트 이미지랑은 조금 다른데 뭐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오묘하지만 전반적인 구성은 깔끔해요.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뭐 딱히 흠잡을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라이브 때 댓글로 엄청 많이 올라갔던 게, 앰비언트 라이트 있냐라고 굉장히 많은 라이브 중에 댓글이 올라왔었는데, 무드 램프, 앰비언트 라이트는 요쪽 부분, 요 하단부에 이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그 콘셉트 이미지, 그냥 그림으로 그려진 이미지만 보고 12.3인치 풀 LCD 클러스터가 들어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을 보고 이제 실차 영상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면, 어디냐, 이쯤 되겠다. 예. 여기서 요 디자인인데, 여기서 12.3인치는 안 들어가요. 클러스터가 10.25인치. 이게 산타페에서는 12.3인치가 들어가서 투싼에서도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투싼 같은 경우에는 10.25인치 LCD 클러스터가 들어갑니다. 윗급이랑 차이를 두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클러스터 디자인을 좀 보면 특이하게 여기 위쪽에 덮개가 없어요. 햇볕 가리개가 없는데, 이거는 뭐 밝은 대낮에도 잘 보인다라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당연히 2,400만원 기본 모델은 4.2인치 클러스터고, 10.25인치 계기판은 3,150만원, 최상위 인스퍼레이션 트림에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말씀을 하셨는데, 영상에서는 이제 확인을 못했어요. 옵션 4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번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 부분도 역시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디스플레이입니다. 그 아반떼도 10.25인치죠. 네. 여기서 제가 좀 짚고 싶은 점은 이 옆에 베젤이 너무 두꺼워요. 보면 베젤이 굉장히 두꺼워서 10.25인치는 그나마 괜찮아요. 베젤이 두꺼워도. 근데 이거 하위 옵션으로 들어가면 8인치 디스플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면만 8인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답답하고 못생겼을 것 같은데, 인테리어 구성상 이게 뭐 직선의 느낌, 평면의 느낌을 가지고 굉장히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구성상 예쁘지만 좀 낮은 트림,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 8인치를 가지고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는 플로팅 타입, 그 이렇게 솟아난 느낌이 더 좋을 것 같고,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 시선을 이동할 때 옆으로 들어가는 시선 이동이 낫지, 대각선 아래로 떨어지는 시선 이동은 좀 더 멀리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로팅 타입이 하위 트림에 지원됐으면 어땠을까. 뭐 어쨌든 10.25인치를 제가 봤을 때는 좀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지 않나, 옵션으로. 옵션표를 좀 봤더니 이제 기본 엔트리 트림에서는 이제 190만원, 그러니까 2,400만원대 엔트리 모던 트림에서는 190만원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고, 2,600만원대 중간 프리미엄 트림에서는 150만원짜리 옵션을 하시면 돼요. 8인치를 넣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 디자인 구조. 플로팅 타입이면 좀 덜 할 텐데, 이 현재 투싼 디자인에서는 8인치를 넣으면 굉장히 좀 두꺼운 베젤부터 굉장히 못생긴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래는 이제 터치식 버튼인데, 뭐 제 리뷰나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공조 장치는 다이얼이나 물리 버튼이 직관성이 좋다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음성 인식 기능이 발전을 했고 자동 설정 기능도 좋아졌지만,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요 터치는 어떤 기능을 할지, 감각이 어떨지, 뭐 터치 시 소리나 뭐 진동 같은 햅틱 기능은 제공을 할지, 하이그로시 같은 재질인데 지문 흔적은 어떻게 남을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추세가 12.5인치, 12.3인치, 12.3인치는 상위 체급, 산타페, 그랜저, 제네시스급에서는 12.3인치를 확인하실 수 있고, 투싼에서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10.25인치. 제가 컨셉 이미지만 봤을 때는 굉장히 계기판이 넓게 나와 있어서 투싼에 12.3인치가 들어가는 건가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번에는 센터 디스플레이와 계기판
디스플레이 역시 이제 10.25인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3세대 신규 플랫폼이 적용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모델이랑 비교해서 크기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전 모델 대비 150mm 전장은 길어졌고 휠 베이스는 85mm가 더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산타페랑 비교했을 때 10mm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물론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전고도 더 높고 그다음 전폭도 더 넓기 때문에 공간 자체는 높이와 좌우폭이 달라서 산타페가 훨씬 더 크겠지만 휠 베이스만 따졌을 때 그리고 트렁크 공간만 따졌을 때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QM6보다 전장은 좀 짧아도 휠 베이스가 더 길어요. 그러니까 QM6보다 실내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투싼은 중형으로 분류해야 되는지 사실 저희가 QM6를 중형으로 분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중형으로 봐야 되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타페랑 휠베이스 뭐 2열 레그룸 공간 자체가 10mm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전고나 전폭은 물론 산타페가 큽니다. 근데 투싼의 크기가 이만큼 커진 만큼 4인 가족 이제 패밀리 SUV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2인 성인이 차박을 하거나 캠핑을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해서 실내 공간은 그렇게 뭐 불만은 없어요. 저는 굉장히 커졌고 그 실내 공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글로벌 론칭 때 바디 타입이 두 개라고 밝혔어요. 숏 휠 베이스, 롱 휠 베이스. 국내는 당연히 롱 휠 베이스고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이 롱 휠 베이스입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숏 휠 베이스로 나가는 예정입니다. 이제 파워트레인으로 좀 넘어가서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파워트레인 이슈가 있었는데 네.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12개 글로벌 시장에 12개가 나온다고 했어요. 글로벌 시장에 12개가 나온다고 했는데 12개 중에 국내 시장에는 3가지 파워트레인이 우선 나옵니다. 1.6 가솔린 터보 그리고 1.6 하이브리드 그리고 2.0 디젤 이 3가지가 나오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마일드 하이브리드, 2.0 가솔린, 2.5 직분사 가솔린, 그리고 1.6 디젤, 1.6 디젤 마일드 하이브리드, 1.6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뭐 출력에 따라서 뭐 엔진 종류는 9개지만 출력에 따라서 12개가 나오고요. 2.0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유럽 시장을 겨냥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다신 대로 차후에 N9이 공개가 됩니다. 지금 하이브리드랑 N9은 가격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어요. N9은 뭐 엔진이나 그런 옵션 같은 것도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파워트레인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국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브리드가 주력입니다. 기존 투싼 같은 경우 1.6 가솔린 터보, 1.6 디젤, 2.0 디젤 이 3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많은 판매가 1.6 디젤에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신하는 모델이 1.6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1.6 터보는 이제 가솔린이고요. 1.6 하이브리드가 있고 약간 하이브리드 세이프티 서비스 스펙 하이브리드를 쭉 보시면 이렇게 재원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특이한 게 하이브리드에서 보시면 1.6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에는 17, 18, 19인치 휠이 적용돼요. 여기서 휠 따라 연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디젤 포함했었는데 이제 디젤 모델과 가솔린 모델은 17, 18, 19인치 세 가지 휠이 적용이 됩니다. 요 세 가지 휠이 적용되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19인치가 없어요. 19인치가 없고 17인치와 18인치 두 가지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복합연비 15.8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인데 그 정부 친환경차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이 15.8이거든요. 그러니까 15.8을 맞춰야 개별 소비세나 다양한 친환경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논란이 됐던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좀 이 기준을 못 맞췄잖아요. 이 기준을 못 맞췄는데 일단 투싼은 맞출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19인치 휠이 빠질 줄은 사실 몰랐어요. 겨우 18인치 빌트인 캠 옵션에 15.8을 맞췄는데 이거 까딱 잘못했으면 못 맞췄습니다. 그러면 뭐 물론 현대차에서 어떻게든 빌트인 캠 옵션을 빼던가 뭐 18인치까지 뺐겠죠. 17인치 모델만 내놓던가 이런 옵션들을 했을 것 같고 지금 같이 나온 18인치 휠이 저는 굉장히 좀 예쁘던데 향후 출시될 스포티지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뭐 제 짐작에 예언이라고 해야 되나? 예측을 하나 하자면 연식 변경 때는 하이브리드 전용 휠이 나오지 않을까. 하이브리드 모델 전용 경량 휠을 만들어서 19인치든 뭐 18인치든 그런 전용 휠이 나와서 나오지 않을까가 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프터블로우가 들어간다고 이제 PPT에서 발표를 했는데 애프터블로우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에바포레이터의 그 습기 에어컨 돌리고 나면 있는 에바포레이터의 습기나 응축수를 날리는 거거든요. 이게 습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뭐 곰팡이나 에어컨 히터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인데 애프터마켓 제품 경우에는 배터리 매니지먼트가 좀 어려워서 방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사실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뭐 소렌토, 산타페의 에바가루 이슈도 있었고 뭐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가죽에서 발생한 냄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뭐 공조 장치나 냄새 이슈가 좀 민감했기 때문에 투싼에 새롭게 들어간 기존에도 애프터블로우 기능이 있긴 했지만 다른 상위 트림에서 투싼에는 처음 들어갔다고 해요. 투싼에 처음 들어간 그 애프터블로우 기능이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간단한 이슈를 몇 가지 좀 꼽아봤는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외장의 디자인은 굉장히 마음에 든다, 만족스럽다, 예쁘다. 그런데 이 측면에 굉장히 날카로운 엣지 있는 라인이 신차의 초기 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살짝 걱정된다가 첫 번째 제 의견이었고요. 두 번째, 실내 부분에서 디지털 계기판은 뭐 10.25인치고 중앙에 센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계기판이 12.25인치인데 인테리어 구성상 8인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못생긴 느낌을 줄 것 같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싼을 선택하시면 센터 디스플레이는 10.25인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낮은 옵션을 하셔도 HUD는 없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있고요. 이제 공조장치 버튼, 조절 버튼, 터치식인데 햅틱 기능이 될지 소리 기능이 될지 아니면 뭐 하이그로시의 지문이 얼만큼 남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그 다음에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넓어졌습니다. 넓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고민하기로는 이거를 그동안 뭐 한때는 소형 SUV라고도 불렀고 뭐 준중형 SUV라고도 불렀는데 사실상 휠베이스만 보자면 QM6보다 더 긴 정도, 전장은 짧지만 중형 SUV에 맞먹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뭐 사시는 분들은 좋으실 것 같아요. 파워트레인 중 세 가지,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그리고 2.0 디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중에 주력인 1.6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휠이 다 들어가지 않는다.
17인치와 18인치 휠만 들어간다. 19인치 휠이 들어가지 않는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에 19인치 휠이 빠진 이유는 15.8 복합연비를 맞추기 위해서, 이 복합연비를 맞춰야 친환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저 크기의 17인치를 마음에 드시는 분들 17인치 하셔도 되고, 뭐 18인치 하셔도 돼요. 나중에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쨌든 이거는 스포티지도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차후에 뭐 제 의견 하나를 더하자면 차후에 경량 휠이 나오지 않을까. 연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비를 맞춰야 친환경차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 에바포레이터 애프터블로우 기술이 이제 투싼에서는 처음 들어갔다. 상위 차급에 들어가던 애프터블로우 기능이 들어갔는데, 애프터블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가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현대차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가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가격이 공개되지 않았고, N9 역시 재원과 옵션과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저렴한 모델이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보자면 보이시나요? 가장 저렴한 모델이 2,435만원, 그 위에 트림은 이제 2,641만원, 그리고 최상위 인스퍼레이션은 3,155만원이에요 3,155만원.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디젤을 선택하시면 191만원이 추가됩니다. 191만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디젤 2.0 디젤은 191만원이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불만이 있으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이럴 거면 산타페로 가지 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제네시스로 가고 수입차로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는 풀옵션을 선택하시는 분들께는 뭐 조금 있지만, 저는 뭐 깡통 모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멀티미디어 내비는 191만원인데, 이 내비가 안 들어가면, 10.25인치가 안 들어가면 그 실내가 너무 못생겨질 것 같아요. 너무 못생겨질 것 같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넣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클러스터는 4.2인치인데 클러스터 부분은 뭐 그냥 뭐 이렇게 클러스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여기 특이하게 2열 폴드 앤 다이브 시트라고 하는데, 뭐 특별한 시트는 아니고요. 조금 더 깊게 접혀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봤을 때는 완전한 풀플랫은 아닌 것 같았는데, 조금 더 깊게 접혀서 들어가는 것 옵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트가 풀플랫에 가깝게 된다고 하는 게 이제 들어왔습니다. 오토홀드 기능 있냐고요? 오토홀드 기능 있겠죠.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기본 모던부터 있습니다. 오토홀드는. 그리고 이제 옵션에 따라서 가격 정보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직접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쭉 보시면 내 차 마련하기 이런 것들 맞추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석 계기판 10.25인치는 최상위 인스퍼레이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댓글을 읽고 피드백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하이브리드도 2열이 접히나요? 하이브리드도 2열이 접히겠죠, 당연히. 그런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2열 폴딩은 돼요. 2열 폴딩은 되는데 배터리 위치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트렁크 공간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에 카카오 AI가 반응하는 거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17인치가 19인치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이브리드 사륜이냐고요? 아닙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륜구동 모델이고요. 사륜구동 모델은 2.0 디젤에만 있습니다. 2.0 디젤에서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앰비어트 라이트는 기본 옵션에 들어가 있나요? 앰비어트 라이트로 검색을 하시면 안 나오고요. 무드 램프로 치셔야 검색이 돼요. 무드 램프는 이제 옵션으로도 선택하실 수 있고, 인스퍼레이션에도 기본 장착입니다. 네. 플래티넘 1, 2는 꼭 넣어야 되나요? 플래티넘 1, 2 옵션을 후측방 모니터, 서라운드 뷰 모니터, 보스 사운드 시스템, 풀 컬러 디스플레이. 아니요. 저는 플래티넘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플래티넘은. 주차 보조 디젤만 되냐고요? 여기에 웬만한 옵션들은 가솔린과 디젤이 동일하고, 여기서 이렇게 가솔린 트림 디젤 2.0 엔진, 디젤 2.0은 190만 원 더 하시면 디젤 엔진으로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구형 투싼은 어떨까요? 구형 투싼 같은 경우에는 할인 혜택이 이번 달에 꽤 있습니다. 꽤 있기 때문에 구형 투싼을 사는 것도 가격적인 부담이 되신다면 뭐 나쁘진 않겠어요. 그러나 플랫폼이 바뀌었고 뭐 새로운 하이브리드 엔진 파워트레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하시면 신형 투싼을 가셔야 되고, 나는 뭐 새로운 뭐 잘 모르겠다, 그냥 지금 저렴한 그냥 공간이 넉넉한 차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은 구형 투싼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구형 투싼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좀 제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생산 물량 중에 재고 차량 할인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있습니다. 주차보조 모르시네? 주차보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는 플래티넘 4에 있는데, 플래티넘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젤만 있네요. 플래티넘 3는 가솔린이고, 인스퍼레이션에서 플래티넘 3는 가솔린, 플래티넘 4는 디젤인데, 이 주차 보조 플래티넘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이렇게 키 눌러서 뒤로 빼는 거, 앞으로 빼는 거죠. 최상위 인스퍼레이션 디젤, 그러니까 디젤이 아까 190만 원 더 비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150만 원에 190만 원 더 하고 플래티넘 4 옵션까지 넣고 하면 3,4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400 글쎄요. 저는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기본형 트림의 최소 옵션만 선택한다면 저는 뭘 넣을 거냐고요. 일단 그 위에 투싼 인스퍼레이션과 산타페 깡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혼자 타거나 제가 결혼을 했고 애가 어리다고 하면 투싼을 선택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캠핑을 가거나 아니면 아이가 둘이다, 4인 가족 기준 뭐 이렇게 된다면 산타페 깡통을 갈 것 같아요. 산타페 깡통도 생각 외로 이렇게 옵션이 많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모던 트림에서 넣어야 될 옵션들, 저는 뭐 썬루프 필요 없어요. 멀티미디어 라이트도 일단 내비, 멀티미디어 내비 10.2인치 이거는 넣어야 될 것 같고, 스마트 센스는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컨비언스, 앞좌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스티어링, 가죽 스티어링 휠, 컨비언스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겨울에 열선 시트랑 열선 스티어링 휠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있네. 원격 스마트 보조 있네. 플래티넘 2에 4에서 디젤이었고 2에도 있구나. 2에 있어요. 아까 제가 잘못 전해드린 것 같아요. 플래티넘 2도 디젤이네요. 디젤에서만 스마트 옵션을 넣었네. 스마트 원격 주차를 넣었네. 이거는 제가 확인 한번 하고 뭐 왜 이거는 이렇게 차별을 뒀는지 한번 차이를 한번 해볼게요. 디젤에서만
이 원격 주차를 넣었는데, 사실 원격 주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콜도 발생했었죠. 리콜도 발생했기 때문에 원격 주차가 굳이 아파트 같은 주차 공간이 여유로우신 분들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투싼 디젤은 재고떨이 하는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재고떨이는 아니고 디젤을 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주행 거리라든가 장거리 주행을 많이, 고속도로를 많이 타시는 분들, 그리고 하이브리드나 가솔린으로는 토크감이 좀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맞고. 주간 주행 등 물어보시네. 주간 주행 등 포함 익스테리어 1, 2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던 트림에도 이렇게 주간 주행 등 LED 주간 주행 등이 있는데, 이 헤드램프는 좀 다르죠. 인스퍼레이션에 들어가는 이 MFR LED 헤드램프는 다른데,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이미지로 본 그거는 풀옵션 기준이에요. 풀옵션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 모던 트림의 주간 주행 등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도심 구간, 좀 막히는 구간이 많으신 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2.5는 왜 없나요? 2.5도 파워트레인 구성에서는 있었어요. 2.5 있는데 국내 출시 모델에 적용되는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필요한가요?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내리막이 계속 이어질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 패드가 열이 많이 심해야 돼서 좀 눌러붙거나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내리막 코스 구간을 많이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굳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투싼 같은 경우에는 좀 차체가 가볍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레이크에 그렇게 과부하가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 뭐 차가 큰 무거운 팰리세이드나 아니면 상용차로 갈 경우에는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가 좀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빌트인 캠 값어치 하나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현대차에서 빌트인 캠을 밀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블랙박스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AS, 그러니까 애프터마켓에서 파는 블랙박스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투싼보다 많이 커졌습니다. 현행 투싼보다 크기가 많이 커졌고, 휠베이스 트렁크만 따진다면 이제 산타페 QM6보단 커요. 산타페에 가까운 크기. 물론 산타페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높이가 있고 좌우 폭이 있기 때문에 앉으면 훨씬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하겠죠. 그러겠습니다. 네, 빌트인 캠은 안 쓰시는, 그 돈이면 다른 거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배터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데, 아까 나왔던 애프터 블로우나 빌트인 캠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에서 그런 배터리 용량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에어컨을 많이 쓰지 않았을 때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런 매니지먼트, 배터리 관리는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깡통이 궁금하다고요? 깡통은 이제 모던 2,435만원이고, 여기서 이제 디젤 같은 경우에는 190만원을 더 하셔야 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습니다. 무드램프, 앰비어트 라이트는 무드램프라는 명칭으로 있어요. 오늘은 제가 평소보다 한 10분 정도 더 15분 정도 길게 했는데, 궁금하신 것들이 좀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깡통 시승차는 왜 없냐고요? 깡통 시승차는 할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보통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상의 트림, 그래야 새로운 신기술도 들어가 있고 할 말도 많으니까요. 계기판은 굳이 10.25인치 디스플레이를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에 센터 디스플레이만 10.25인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가 그 오너를 초청해서 라임씨가 오너 시승기를 하잖아요. 오너 시승기를 통해서 투싼 깡통을 구매하신 분들 섭외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H트랙이 차량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나요? 어떤 길을 주행하시냐에 따라 다르죠. 사륜구동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얼음길, 비포장 도로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시승 행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가솔린과 디젤 모델은 한 이달 말,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10월부터 판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투싼은 중형이라기에는 너무 컸어요. 너무 커졌어요 이제. 너무 커졌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했는데 한 400분이 봐주시고 계세요. 저는 계속 이제 매일 점심시간에 자동차 관련 기사와 소식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분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카더라 채널을 통해서 이 클립 영상을 남겨둘 테니까 카더라 채널에서 앞에 내용 못 보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모터래프 신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